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께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낼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상속재산으로 빌딩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금융재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래서 사전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손자에게도 증여를 했습니다. 빌딩의 토지 일부를 손자 등 가족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빌딩에 대해서 감정평가 이후에 증여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토지는 50억 원인데 그중에서 5억 5천을 성년 손자녀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그렇다면요. 손자한테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로 빼줍니다. 5억 원에 대해서 20% 구간이죠. 그 다음에 1천만 원 누진 공제를 하니까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 할인하니까 곱하기 97% 하면 되겠죠. 하지만 세대 생략 할증세액으로 30%를 더 내야 됩니다. 130%를 곱한다면 증여세는 1억 1,34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5억 5천을 증여했기 때문에 전체 50억에 대해서 11%거든요. 공시지가 20억 원에 대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4%니까 880만 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증여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여세는 연부연납하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내죠. 전체적으로 결정세액 증여세가 1억 1,349만 원이다 보니까요. 이것을 6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내야 되는 연부연납액은요. 1,892만 원이고 가산이자는 연 1.2%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연부연납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연부연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년도에는요. 그 연부연납액 1,892만 원하고 증여 취득세 880만 원은 반드시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년도에는 2,772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냅니다. 다음 해에는요. 2,005만 원, 그 다음에는 1,982만 원, 다음에는 1,960만 원, 그 다음에 4차년도에는 1,937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914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손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자가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추가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때는요, 증여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왜냐면요, 그 누진가세에 의해서 30% 구간에 걸리고, 그 다음에 할증세까지 130%를 물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버지가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증여가액 1억 원을 자식한테 증여를 합니다. 이랬을 때 할아버지가 증여한 증여가액하고 아버지가 증여한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합산한다면 증여세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증여한 가액은 1억 원이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기증한 증여가액은 5억 5천입니다. 따라서 총 증여가액은 6억 5천이고요. 증여재산 공제는 성년이라서 5천만 원만 공제해 주고요. 과세 표준은 6억 원이 되겠죠. 세율은 60%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1억 2천인데요. 신고세액 공제 3%, 360만 원은 빼주겠죠. 그 다음에 기납부 증여세액 9천만 원도 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할증세액까지 빼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합산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아버지가 증여했을 때 2,640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다. 이랬을 때는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모두 다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직계존속 증여로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1억 원을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증여가액은 1억 원이죠. 증여재산 공제는 이미 할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은 1억 원 그대로죠. 세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산출세액은 1천만 원이고요. 신고세액 공제 3%, 30만 원 빼주니까 나중에 1억 원을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다음에 증여세로 97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납세 재원으로 아버지한테 추가적으로 증여를 받아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액으로 연부연납 초에 증여세를 납부하고요.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5년간 연부연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증여한다든가, 외할아버지가 증여한다든가, 외할머니가 증여한다든가, 이런 방법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증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나한테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명의 증여자가 나한테 증여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친척들이 나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증여재산 공제는 한 번만,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만 공제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나누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손자한테 토지를 증여했기 때문에 손자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으로 매년 연부연납을 납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방법은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보료 부담이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임대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할아버지의 빌딩 중에 토지 중 일부를 손자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임대 보증금 중 일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보증금 일부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NGP 플랜을 실행해서 자녀한테 소득을 창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NGP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것이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자녀한테 자산을 이전하는 전략이 되겠고, 자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재산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특히 손자녀나 자녀한테 많은 금액의 증여가액을 줬을 때는요, 연부연납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부연납액이 많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NGP 플랜은요, 투자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투자했을 때 손자의 지분을 최대로 해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아버지 가수금 등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때는 할아버지도 가수금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요, 근로소득 등으로 손자한테 납세 재원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NGP 플랜을 실행하면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NGP 플랜의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GP 플랜을 통해서 투자법인을 설립했을 때 법인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속세 재원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크로스 플랜이 용이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효과가 기대되고요. 자녀의 자산 증식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고 나서 증여세가 없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안하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